직접적으로 뿜어낸 에너지를 우리는 그걸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매질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뿜어내는 그 에너지의 이동을, 열의 이동을 복사라고 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태양이라고 하는 그 항성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라고 하는 얘는 항성 아니죠. 우리 행성이니까 그 행성 자체가 뿜어낸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는 복사 평형의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사 평형. 왜냐하면 우리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가 흡수하는, 쉽게 말하면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태양이 에너지를 줘서 그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하겠죠? 오케이. 자,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그걸 흡수할 건데 그 값이 같다는 게 복사 평형이다 라는 거겠죠. 오케이. 주로 태양은 에너지가 높은 여러 자외선, 가시광선, 그지? 적외선에 거기에 더불어서 자외선뿐만 아니라 뭐 감마선이나 뭐 엑스레이, X선 등등등 에너지가 높은 영역까지도 다 에너지 파장을 주죠. 오케이? 그런데 다행히도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이 뭘 가지고 있고, 대기가 있고, 그죠? 1000km 높이까지 대기가 있고, 물론 지구라고 하는 곳 가까운 곳에 거의 대기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집되어 있는 거고, 끝으로 갈수록은 대기가 희박하긴 해. 그지? 근데 이 대기들이 열심히 이제 대기 속에 있는 많은 온실개체들이 보온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지평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구름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는 이 대기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태양이 주는 에너지에 대체적으로는 100%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대기의 어떤 반사율에 의해서, 또는 지구 표면에 빙하랄지 이런 것들의 반사에 의해서 안 받고 그대로 나가버린 게 한 30%. 오케이? 태양이 주는데 100을 주는데 100 중에 얼마가 들어오는 거야? 100% 중에 70%만 우리 지구에게 들어가는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오케이. 자, 그리고 복사 평형이라는 건 당연히 이 70%의 에너지를 지구가 이제 흡수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흡수한 것만큼 여러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가 이 70%를 내보내더라. 그게 복사 평형입니다. 내보내는 거, 받는 거 같더라.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지구는 에너지 영역이 크진 않기 때문에 주로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는 적외선의 영역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태양은 에너지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영역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태양에 이런 오고 있는 여러 자외선 영역들을 우리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걸러줄 수 있죠. 그런데 중요 핵심적으로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가 된 지 오래죠. 그리고 여전히 이 우리 지구의 전체의 온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온실기체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CO2의 증가가 많아서, 그리고 과거에도 CO2의 증가가 많았었을 때 어떤 거,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상황이 빙하 코어를 통해서도 연구가 됐기 때문에 이 CO2에 대해서 또는 C에 대해서 온실기체 함량을 줄이는데 전 국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더라라고 해서 각각 선진국들을 탄소 중립국으로 하여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다른 재생에너지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게 인류의 생존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전 국가가 이런 이공계에 중심적으로 인재를 키워내려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교육 정권도 그렇게 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좀 더 크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생존과, 인류의 생존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형태예요. 온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보온되는, 그러니까 뭐 수성이나 달처럼 되지 아니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고요. 이 온실 효과의 경우가 더 커졌을 때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얘뿐만 아니라 수증기도 온실기체,
메테인도 온실기체. 기여도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기여되는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에서는 255쪽 하단에 보시면 자, 지구온난화에 해당하는 온실기체들 중에 기여되는 정도를 봤었을 때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게 이산화탄소야, CO2. 그지? 그리고 메테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휘발유 같은 것들 사용했을 때 경유차, 뭐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휘발유 같은 것들을 사용했었을 때 자, 방출되는 일산화질소이죠. N2O. 이것도 온실기체 기여도가 높은 기체입니다. 자, 그 다음 CFC는 요즘 쓰진 않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많았어서 이 오존층이 빵꾸가 날 만큼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되게 대처를 많이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죠. 일단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면 일단 뭐 극단적으로는 인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죠? 막 원래는 폭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 지역인데 폭염이 오기도 하고, 그죠? 홍수가 오기도 하고, 그죠? 또는 등등등 전반적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가 낮아지니까, 그지? 해수면이 증가하고, 해수면의 높이가 증가하니까 해안 저지대나, 그지? 해안 저지대가 침수. 그래서 한참 뭐 몇 년 전부터도 계속 뭐 곧 몇 년 뒤에는 일본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아싸히드 막 이렇게 얘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마찬가지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에 저기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 지역들도 침수돼서 수륙의 면적이 육지와 바다의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 육지, 그다음에 대륙, 육지와 수륙 분포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곳이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심각하게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개발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전 국가의 숙제야, 숙제. 전 국가의 숙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거기 254쪽 중간쯤에 그래서 복사 평형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복사 평형에 대한 표 받고 내보내는 거. 반사율이 30%야. 이 반사율을 뭐 영어식으로 알베도라고 표현하기도 해. 알베도. 알베르토 아니야, 알베도. 알베도가 뭐 30%다. 지구로 들어오지 않는 자, 지구가 내보내는 지표와 대기가 반사하는 반사율이 알베도라고 합니다. 알베도가 30% 반사율.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 지구적으로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과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위도별로는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위도별. 지구의 위도별로는. 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지? 그 다음에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하는 그것들을 받아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에너지가 위도별로, 지구의 위도별로는 복사 평형의 상태를 이루고 있냐 이 말이죠. 자, 위도는 가로축이죠. 경도가 세로축이죠. 위도는 가로축, 경도가 세로축.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위도 0도, 뭐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이렇게 위도를 나눠 수 있습니다. 위쪽은 북반구, 아래쪽은 남반구 이러죠. 그죠? 자,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수직으로 햇빛을 받는 거.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올 거야. 아래쪽도 마찬가지. 그러면 위도 0도인 적도 쪽은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햇빛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단위 면적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집중되죠. 물론 넓게 면적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골고루에 들어가진 않지만 하나의 똑같은 단위 면적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집중될 거고요. 반대로 90도는 거의 뉘어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프레쉬가. 그러니까 하나의 똑같은 사각형의 면적 안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따라서 위도별로는 불균형이야. 위도별로는 에너지 불균형이야. 위도별로는. 위도별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 노노. 오케이? 오케이? 자, 그게 여러분 책 하단에 보시면 위도별로의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방출 에너지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값이 하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오히려
고위도 저위도로 따졌었을 때 저위도 어디 적도 쪽이 저위도 적도 쪽 봐볼게요 한번.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는 지금 뭐 북방구 하나만 일단 본다라고 합시다. 여기가 위도 0도. 그러니까 여기 X축을 잘 봐야 돼. 보통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치가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죠? 여기는 이제 0도인 고위도가 아니라 저위도, 적도 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도가 올라가는 90도. 그다음에 뭐 60도, 30도 이렇게로 나누는 상태야. 그리고 자 색깔을 달리해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봤었을 때 당연히 이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높고요, 그죠? 위도 0도인 곳이 어떤 거 파란색이 지금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위도별로 차이가 나죠. 오케이? 근데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값은 어때요? 요렇게 별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차이가 안 나지만 보면은 내보내는 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적게 받고 고위도 쪽은 적게 받고 적게 내보내고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경사가 심한 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걸 기억하세요. 경사 굴곡이 심한 건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경사가 심하진 않은 편이다 라는 거. 그러다 보니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런 형태야.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 형태로. 그러니 자 여기는 어때요? 에너지가 38도에서 만나게 하고 싶은데 계속 마음처럼 안 되네. 자, 38도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허, 참. 어허. 됐다. 대충 됐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이렇게 약간 스무스한 거고, 받는 게 되게 경사가 급해요. 당연히 이쪽은 많이 받고 적게 내보내니까 에너지가 어떤 구간이에요? 남는 구간이죠. 네, 이쪽은 0도에서부터 이쪽 쪽은 남는 구간, 에너지가 남는 구간, 과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과잉됐던 에너지 있고, 여기는 어때요? 자, 적게 내보내고, 자, 어때요? 적게 받고 많이 내보내죠. 그죠? 많이 내보내고 적게 받고, 그죠? 많이 내보내고 지구가 적게 받고,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 구간. 부족. 그럼 이 에너지가 부족된 부분과 과잉된 부분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네, 위도가 낮은 곳은 에너지가 남아돌고, 위도가 높은 곳은 부족하고. 그러면 얘가 계속 극단적으로 이렇게 남고 부족하고가 치닫지 않겠죠. 이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서 전체 에너지의 평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구도 뭘 하니까? 스스로 도니까. 스스로 도는 걸 자전이라고 하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자전에 의한 것까지들 같이 고려했었을 때, 자, 돌면서 생기는 대기의 순환들, 바람이 생기죠. 대기의 순환가, 그죠?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우리 뭐 온풍기랄지 또는 에어컨이랄지 방을 빨리 시원하게 해주게끔 할 때 에어컨을 틀어서, 그지? 대류의 원리를 이용하죠. 에어컨의 날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에어컨의 날개는 위를 향해야 됩니까? 아래에 향해야 됩니까? 방을 빨리 쉬는, 그렇지. 아래인가요?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아래로 가면 물론 나의 머리부터 빨리 시원해져. 아주 좋아. 자, 근데 만약 아래로 계속 향했다라고 한다면 찬 공기가 계속 아래로 가죠. 그럼 차가운 건 아래 깔아져 있고 전체적으로 윗공기는 계속 위에 올라가 있어. 따뜻한 거, 상대적으로. 그럼 거기에 멈춰 있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이 공기가 빨리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에어컨 바람 날개는 어디 방향? 윗방향. 차가운 공기가 윗방향으로 가게끔 해야, 그죠? 찬 공기의 밀도는 원래 크니까, 그지? 찬 공기 자체의 밀도는, 공기 밀도는 원래 크니까 위로 쏴줬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뜨거운 공기를 퍼 올리겠지. 그러면 또 다시 찬 공기가 나와서 시원해질 거고, 또 차가워진 게 또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지? 그리고 전체 또 상대적으로 뜨거웠던 걸 또 퍼 올릴 거고, 그럼 찬 공기 또 만날 거고. 그러니까 빠르게 이런 대류에 의해서 빠르게 시원해질 수 있어.
날개는 에어컨의 날개는 차갑게 나오게 하는 그 공기의 날개는 위쪽을 향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건 위에 많이 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시원해지고 싶은데 날개가 이쪽으로 오게끔 하고 싶지만 그건 얼굴에 있는 수분만 빼가는 거지. 전체 그냥 시원한 느낌만 드는 거지. 그런 거죠. 빨리 시원하게끔 할 때는 이렇다. 그런 것처럼 지구의 전체적으로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전체 이렇게 대류에 의해서 돌고 도는 것처럼 대기, 얘네들의 우리 지구가 머금고 있는 뭐 나머지 기체가 있겠죠? 그 기체들이 순환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대류처럼 고위도에, 자, 고위도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죠? 적게 받고 많이 내보내니까. 그지? 근데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요. 이런 에너지가 넘쳐나고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들을 방금 얘기했던 이런 대류처럼에 의해서 에너지가 과잉되니까 올라가고 부족하니까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에 의해서 전체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해줘야 되겠죠. 골고루 어떤 에너지의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런 일이 누구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도 일어나고요. 또 그 공기들이 이동할 때 표면에 있는 표층 해류, 바닷물, 그죠? 표층 해류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함에 의해서 같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에너지의 불균형을 동시에 누가 대기와 해류의 순환에 의해서 우리는 상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류는 바닷물의 이동이죠. 근데 이 해류를 크게 표층 해류랑 심층 해류로 나눠볼 수 있어. 여러분 좀 배워봤던 기억이 날 수 있어. 이 교육과정이 언제 들어있었던 부분이냐면 얘는 중2 때, 아마 중2 때 해수의 순환하면서 염분 배웠던 기억 날 거고, 또는 이제 표층해류랄지 그 다음 심층해류랄지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자, 일단은 넘겨서 보시면 지금 257쪽을 제가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예요. 방금 257쪽에 보시면 대기의 대순환, 지구기후는 태양 복사에너지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겠죠. 지구의 기후는. 적도 쪽은 자 그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하는 게 들어오는 게 방출되는 것보다 많아서 에너지가 남고 극지역은 자, 부족하죠. 따라서 이런 불균형을 자 열심히 대기 공기와 공기 위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물 위에 있는 공기가 이동을 할 때 이 표면에 바닷물도 같이 휩쓸려 갈 수 있어. 희한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그 힘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 늘 유사하게 표층해류의 순환이 생겨. 오케이, 그래서 그 표층해류 순환들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해 오는 거고, 그게 정해져 있어. 뭐 아열대 순환이랄지 또는 극순환이랄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형태야. 근데 그 순환의 흐름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틀어지면서 기후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지, 현재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배우는 건 고정된 고정값들에 대한 대류의 순환이랄지 대기의 순환을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게 틀어졌었을 때는 이제 어떤 형태로 예상이 되냐라고 하는 것은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 엘니뇨가 심해됐을 때 또는 라니냐가 원래 이런 현상인데 얘가 심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걸 비교한 형태로 기후의 예측.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예측들만 이게 우리 스탠다드하게 존재하는 그 예측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상이변들도 생기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뭐 전공의가 됐었을 때 전공을 이걸 하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뭔가 더 과학을 배우게 됐었을 때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또 추가적인 어떤 기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더 배울 수도 있을 거야. 현재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 오키도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번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돌면서 자 공기가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 주거나 이 바닷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90도에 있던 바닷물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자 또는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바닷물로 따지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에너지를 퍼다 줄 것 같은데 근데 완전히 한 방향으로 지금 90도에서부터 0도까지 다이렉트로 쭉 내려오고 0도에서 90도의 위도까지 다이렉트로 쭉 올라가는 형태는 아니더라는 거야. 왜냐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가상적인 힘이 있어.
오케이. 지금 간단하게만 생각한 대류로만 생각하면 한 방향의 순환만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렇게 한 방향의 순환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이걸 우린 단일 순환이라고 했고, 이건 이론적 모형이야. 근데 단일 순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간접 순환이라고 하는 형태. 세 가지, 우리가 세포라고 표현하기도 해. 왜 세포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식물에 세포 벽이 있는 것처럼 네모난 틀의 형태들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 처음에, 그러니까 그때 과학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연구가 많이 됐을 때니까 처음에 슈반과 슐라이데인이라는 사람이 뭐 세포설을 얘기를 했어. 식물세포 연구하고 동물세포 연구하고 그때쯤에 지구과학도 같이 연구가 됐을 때라 뭔가 세포라고 하는 셀이 되게 이슈화됐던 시기여서 세포의 네모난 세포벽과 똑같은 형태로 대기들이 순환하네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세포란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세계세포설 간접순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가운데 해당하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기대순환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지구가 자전함에 의해서, 얘는 지금 자전을 안 할 때의 모형인 거고요. 지구가 자전함에 의해서 생기는 모형은 넘친 곳에서 이제 부족한 곳으로 이동을 해가서 단일 순환을 할 것 같아. 이론적인 거야 이건. 근데 실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들고 있는 자전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꺾이는 힘이 생겨요. 전항력이라고 해서 지구가 자전, 회전하는 물체에서 생기는 가상의 힘. 근데 그걸 실제 느껴요. 비행기가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을 때 물체를 던졌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인의 입장에서는 얘가 중력에서 그냥 뿡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꺾입니다.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꺾여서 떨어지죠.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바람도 꺾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간접순환, 세 개의 순환을 하게 되고요. 간접순환, 세계세포설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설명을 해드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위도 0도,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이렇게.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구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서 있긴 있지만 주로 이쪽이, 위도 0도 쪽이 햇빛,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의 단위 면적 딱 많이 받죠. 자, 그러면 이쪽에 주로 어떤 기압대가 형성이 될까요? 지표면 면적이 훨씬 더 많이 가열이 돼요. 물론 이제 대륙과 그다음에 육지, 바다와 그것들을 믹스해서 생각을 하시긴 하겠지만, 오케이. 자,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를 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어떤 기류, 무슨 기압대가 형성될까요? 자, 일단 고기압대와 저기압대를 복습을 시켜볼게요. 고기압은 지표면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기체 압력이 클 때를 무슨 기압이라고 합니까?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하강기류가 발생했었을 때가 고기압이고요. 하강기류. 그래서 구름이 오히려 더 잘 발생하지 않을 때잖아요. 맑아요. 반대로 상승기류가 활발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지? 이때는 어때요? 자, 지표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거의 없는 거죠. 뭉게뭉게 올라가니까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얘는 흐리다. 구름이 잘 발생한다. 언제야? 저압대야, 저압대. 여기는 고기압이고.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위도 0도인 이곳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햇빛은 이렇게 들어와. 이건 지금 햇빛을 받는 거야. 햇빛. 단위 면적에 빛을 받는 양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바닥면이 가열된 그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공기는 무슨 기류가 많이 발달되겠어? 바닥면에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그 공기는, 지표면 바닥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공기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겠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가열된 공기의 상승 기류. 그죠? 되죠? 오케이? 그 다음 이쪽은 어때요? 가열된 공기보다는 훨씬 더 찬 공기를 많이 갖고 있을 때니까 공기들이 바닥을 깔아는 힘이 더 크겠죠. 위도 90도인 곳은요. 차가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강기류. 막다 하강기류. 그죠? 그러니까 압력으로 따지면 여기는 고기압대,
이쪽은 저기 앞에. 자,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오케이? 자전을 하니까 이 공기들이 여기 위쪽까지 쭉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끊김이 나타나는 거야. 약간 회전하는 힘에 의해서 위도별로 약간씩의 끊김이 생기게 되고, 요렇게 이제 북반구만 표현할 거. 어차피 남반구도 똑같은 형태로 순환의 대칭처럼. 근데 북반구만 일단 표현해보자면, 위로 올라갔던 공기들이, 그지? 이쪽하고 이쪽 사이에서, 오케이? 자, 자전에 의하다 보니까 그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끊김이 나타나. 그래서 이쪽은 하강 기후가 생기게 되는 거고, 다시. 돼요? 오케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 여기도 이쪽은 이제 안전하게 고기압대의 압력을 받고 있었어. 하강 기류가 생겼었어. 근데 그 공기의 흐름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 그치?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아래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약간의 간접적으로 끊김이 나타난다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의 회전 때문에. 간접적인 끊김에 의해서 여기 위도 60도의 곳에서는 어떤 기류가 나타나냐면 이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위도 0도와 위도 90도를 사이에 두고 바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의 순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 지구의 회전 덕분에 중간중간의 위도에서 끊김이 나타나서 공기가 상승되기도 하고 다시 하강되기도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 그러다 보니 여기는 고기압, 이쪽은 무슨 기압? 저기압, 그죠? 압력으로 따지면 지표면 바닥에서 누른 힘이 약한, 그지? 저기압. 그다음 이쪽은 다시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우리가 느끼는 대기 이동은, 여러분이 이렇게 바람 날려요, 머리카락 날려요 라고 하는 그 바람은 0도 여기 지표면 바닥에서부터 1000km 높이의 저 위에 있는 이 공기 이동이겠어요? 아니면 이 바닥과 가까운 쪽 이렇게 내려가는 이 공기 이동이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공기 이동은 1000km 높이 저 높은 곳에서의 공기 이동이겠어요? 여기 바닥면에서의 공기 이동이겠어요? 거의 바닥면. 오케이? 우리가 느끼는 공기 이동은 이거야, 이거. 돼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90도에서 60도 사이로 공기가 내려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60도하고 위도 60도와 위도 30도 사이에서는, 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온 게 이렇게 공기들이 여기 몰려있다 보니까, 그지?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얘는 30도의 곳은 이렇게 30도에서 60도로 올라갈 거고, 그죠? 또 이렇게 순환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30도의 곳은 여기 0도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바람은 여기인 거야. 돼요? 9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위도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지? 60도하고 30도 사이에서는 30도에서 60도 사이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고, 맞죠? 자, 그 다음에 30도하고 0도 사이에서는 30도라고 하는 고위도에서 0도 쪽으로 공기가 내려갈 거고. 돼요? 우리가 느껴지는 바람은 뭐가 되는 거다? 여기 이거라고요. 저기 이쪽은 아니라고. 이 바람은 아니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저 바람은 아니라는 거야.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 그지? 이건 아니라고, 공기들은. 자, 그런데 자, 봐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서클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 마치 세포처럼, 세포의 세포벽처럼 요렇게 세 개의 세포벽을 갖고 있는 네모난 형태다라고 해서 세 개의 세포설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 두 개는 직접적으로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운반하는 거야. 이 두 개는 직접적으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는 에너지가 낮고 여기는 에너지가 높아서 그 에너지 이동이 생긴 거고. 돼요? 그 다음 위도 0도하고 30도 사이에서는 자, 에너지가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얘가 아래 30도에서 0도로 내려오는 직접적인 순환의 서클은 이 두 개야. 그런데 저 순환이, 자, 봐봐. 직접순환, 간접순환, 여기가 얘를, 그래서 이쪽을 극순환이라고 해. 그쪽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니까 극순환. 그 다음 여기는 0도하고 30도 사이의 순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 적도순환이라고 한다. 적도 쪽의 순환이니까 적도순환. 돼요? 그리고 이 두 개, 극순환과 적도순환은 직접적인 에너지 순환이야. 여기도 직접적인 에너지 순환이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봐봐. 톱니 알지? 톱니. 두 개의 톱니 사이에 이렇게가 있어. 이 톱니가 이렇게와 이렇게를 돌면 얘는 동시에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돌 때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낑겨 있는 얘는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죠? 그럼 얘는 간접적으로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라고, 간접적으로 가운데는. 그래서 가운데 낑겨있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다? 간접순환이다 라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30도와 60도 사이에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아이요. 걔는 간접순환이야. 간접순환. 맞죠? 그리고 이걸 제안한, 이걸 알아낸 과학자의 업적을 따서, 자, 극, 헤들리, 페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책에 극순환, 페레순환, 헤들리 순환 나와 있는데, 이 페렐이라고 하신 분이 정리했거든요. 여긴 페레 순환. 그리고 적도 쪽은 헤들리 순환.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거야. 아직 완료된 거 아니야, 대기 순환. 왜냐면 지금 이 서클의 이름에 대한 것들만 명명을 해준 거고, 단일 세포 순환이 아니라 세 개의 세포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예요 라고 하는 걸 알려준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 지구 자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 지구 위에 있는 공기가 우리가 느끼는 대기는 꺾여. 아까 이렇게 해당할 때 이게 지금 내가 내려갔던 얘가 직선으로 안 내려가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것 마냥 돼요? 전항력이라고 하는 지구 자전의 회전에 의한 힘 때문에 가상으로 꺾이는 힘을 받아서 대기는 회전해요. 그러니까 꺾여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나타나. 오케이? 봐봐. 자, 간단하게 요 90도하고 위도 60도 사이는 우리가 느끼는 바람이 이 방향이야. 90도 쪽에서 60도 쪽으로 위도로 대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죠? 우리가 느끼는 바람은 30도하고 60도 사이는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맞죠? 30도의 위도에 있던 공기가 60도의 위도로 올라가는 거지. 맞지? 그다음 30도에서 위도 0도는 또 다시 똑같이 극지방과 동일하게 위쪽에 있던 30도의 공기가 아래로 꺾이는 거야.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대칭으로 똑같이. 그치?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직선 형태처럼 바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뭐 하다 보니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오케이?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서에서 동으로 지금 자전을 하는 거죠. 자전을 하다 보니까 꺾여요. 얘가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방향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입체적인 공간으로 동으로 생각하시면 얘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자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 지금 30도에 있었던 공기는 0도로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인다라고요. 돼요? 30도 위도 쪽에 있었던 그 공기가 위도 0도로 내려올 때 직선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렇게 꺾인다라고요. 전향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꺾여요. 또 30도에서 60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공기는 지구가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서 서에서 동쪽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그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으로 굉장히 빠르게 자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상의 전향력을 받았을 때 서에서 동으로 지구가 자전할 때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싶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말려서 올라가지게 되는 거야.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오케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30도에서 60도로 같은 방향으로 말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실제적인 공기 이동은. 돼요? 그 다음 90도에서 60도 사이는 위쪽에서 아래로 공기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얘와 똑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때요? 꺾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니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휘어서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북반구,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쪽 윗지역은요. 오케이?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람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얘는 순환의 이름인 거고. 자, 이것들은 간접적으로 세포가 도는 순환들의 이름인 거고. 극순환, 그 다음에 페레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 이제 순환의 이름인 거고, 직접적인 에너지 순환은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이고, 그 사이에 낑겨있는 얘 패널이 간접 순환인 거야. 그리고 느껴지는 바람이 지표면과 가까운 이곳에서의 바람인데, 그 바람들이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 때문에 꺾여다 보니, 그지? 이 바람을 우리는 무슨 품? 자, 주로 30도하고 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이걸 이용해서 무역을 많이 했어. 무역품. 오케이? 돼요? 그리고 북쪽과 동쪽 사이로 불어온다 해서 북동무역풍이라고 해요. 북반구 위쪽은 북동무역풍. 북동무역풍. 북동무역풍.
돼요? 북동무역풍. 그 다음 얘는 편서풍. 서쪽으로 치우치죠. 서쪽을 향해서 치우치죠. 편서풍. 30도하고 60도 사이는 편서풍. 돼요? 그 다음에 90도하고 위도 60도 사이는 극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극동풍이라고 해요. 극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동쪽을 향해서 꺾인다 해서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저 바람이 일정하게 계속 부니까 표충 해류도 저 영향을 받아서 꺾여서 이동되어 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표충 해류의 순환까지도. 남반구는 완전히 북반구의 대칭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보시면 북동풍, 편서풍, 북동 무역풍 형태로 우리가 느껴지는 바람은 요러요러한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뭐 때문에? 지구 자전 때문에. 그리고 거기 책에는 전향력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향력을 한번 적어주세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지구 자전에 의한 회전하는 물체에서 생기는 가상의 힘. 이게 전향력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저 전향력 때문에 바람이 꺾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직선처럼 내리꽂는 게 아니라 직선처럼 내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꺾여서 이제 회전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뿅! 뿅! 지구 자전 회전하는 물체에 의해서 생기는 가상의 힘.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은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퍼다주면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높아요. 남는 형태니까 그 에너지를 자, 차가운 고위도 쪽으로 퍼다 날라서 순환시켜주면서 자,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체 그 다음에 뭐예요? 물체에 의해 생기는 가상의 힘, 물체에 의해 생기는 가상의 힘. 자,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바람이 온다는 거, 바람을 느낀다는 거, 이제 서클이 도는 형태들은 3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는 거, 페레순환이라고도 해요. 간접 3개의 세포 순환, 3개의 세포 순환. 자, 그러면 저 바람이, 그지? 바람이 공기만 저렇게 이동하냐 이거야. 자, 공기만 저렇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 또한 그러니까 공기는 여 위에 해당하는 이 공기들이 이동하는 거고, 공기 밑에 일정한 바닷물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바닷물이 특정한 공기가 계속 하나의 방향으로 이동을 계속 할 때 바닷물도 떠밀려서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그런 거 혹시 장난 쳐본 적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뭐지? 어릴 때 나는 좀 이러고 놀긴 했는데 뭐 이렇게 가상의 힘, 장풍 막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장풍 이렇게 쏘는 것처럼 보면 막 친구들 막 날아가잖아. 오케이? 또는 이제 물을 이렇게 놔두고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물 표면 위로 막 이렇게 바람을 한 방향으로 쏘고 있으면 물도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이동해가는 그 방향으로 물이 슉 이동해 가잖아. 물결파가 생기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바다 위에 있는 공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공기가 순환돼서 이동을 할 때 표층에 해당하는 바닷물도 얘가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동하면 이제 표층에 있는 바닷물 똑같은 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해류의 순환, 즉 표충 해류의 순환은 이 대기 대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극히 받더라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이 고에너지 불균형들을 대기가 이동하면서 순환을 시켜주면 이 표면에 존재하는 무엇도 바닷물들도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생기게 하더라라는 것, 그게 오늘 내용의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류는 표층해류와 심층해류 두 종류가 있어요. 해류, 표층해류와 심층해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 책들을 가지고 오셔야 돼. 바짝해봤자 2주 남았어. 2주. 다음 주부터 하면 주중부터 돌아오는 주중부터 아까 얘기해줬던 것처럼 시간을 맞춰서 공부를 하러 오시면 돼요. 오케이?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 있을 거야. 빨리 시작해야 제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이 빨리 감지가 될 거니까. 그지?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시작하셔도 무방하다. 자, 해류는 표충해류와 심층해류가 있는데 표충은 거의 이제 표면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해수를 온도로 나눠봤었던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온도에 따라서 자, 수심이 깊어지고 있고요. 수심이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야, 수심. 그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표면인 거고.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온도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온도는 높아. 근데 바닷속 깊숙이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또 표면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내려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꺾이죠? 그래서 거의 심해는 거의 뭐의 밀도차가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심해는 거의 섞이는 운동이 안 일어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이 온도가 고온이고 이쪽이 저온이니까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 나타나. 그죠? 이거 배웠던 기억나죠? 이렇게 안정한 층이 나타나고 여기서 이렇게 위도별로 고위도는 조금 더, 중위도는 얘가 더 깊숙이, 그 다음에 고위도가 거의 이렇게 나타나고 표면도 춥고 중간도 춥고 심해 저기 깊은 곳도 춥고 다 춥고, 그죠? 고위도 극지방. 오케이? 중위도는 어때요?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보이는 친구가 있어서, 자, 중위도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온도는 높진 않지만, 자, 온도는 높지 않지만 이렇게 혼합층이 조금 두껍게 나타나는, 그지? 여기가 혼합층이고 이게 수직으로 본 거야. 혼합층, 여기는 수온약층, 이쪽이 심해층. 여러분 다 배웠던 거야. 배웠던 거니까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 법 없어. 나와요. 고1 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지금 빠져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이제 바닷물 부분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고위도, 저위도, 극지방은, 적도 쪽은 이제 온도가 살짝 중위도보다는 표면 온도가 더 높겠죠. 왜? 태양 복사를 많이 받을 거니까. 그렇지만 바람이 많이 불진 않아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나타나지 않지만 온도는 높은 편. 그래서 요렇게 요래서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요렇게 나타나는 형태. 오케이? 이게 지금 적도 쪽에 해당하는 온도, 수심에 따른 온도 분포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표층 해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표면의 온도. 표면의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 그지? 이 수심에 대한 깊이가 아니라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다? 표층 해류가 되는 거다. 돼요? 오케이. 그럼 그 표층 해류가 극지방에 따라서 이 대기의 순환과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어디 남아있는 거냐면, 자, 물론 이제 그 해류를, 표층 해류를, 자, 이렇게로 나누기도 해, 얘들아. 난류와 한류. 표층 해류를 난류와 한류로 나누기도 하고, 난류와 한류. 난류는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 온도가 높은, 그러니까 수온이 높은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해. 수온이 높은 바닷물. 그러니까 저위도 쪽에서 위를 향해 올라가는, 그지? 에너지가 높은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하겠죠. 한류는 반대로 고위도 쪽에서 차가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게 내려가는 거. 에너지가 낮은 거. 그지? 자, 근데 한류와 난류 두 개의 이 바닷물의 흐름, 극단적으로 온도로, 표층 해류의 온도로 얘기를 했을 때, 온도로 따져봤을 때 이런 난류와 한류 둘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둘 중에서 용존 산소량은 누가 더 높겠니? 그치? 난류? 한류. 용존 산소량은, 자, 녹아있는 기체 용해도요. 우리 기체 용해도 배웠죠?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 있으려고 하는 그걸 용해도라고 하잖아.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아야 높죠. 물의 온도가 높으면 기포가 다 뽀글뽀글 날아가 버리잖아, 공기 중으로. 그래서 기체 용해도와 용존 산소량은 관계가 있어요. 오케이? 맞죠? 그러다 보니 고위도 에너지가 낮은 한류가 훨씬 더 용존 산소량이 더 많죠.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먹잇감 같은 경우도 용존 산소량이 많고, 이제 산소가 어느 정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야 어장이 풍부해질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난류와 한류 각각들이 섞여져 있을 때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조경수요.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강원도 쪽에서 만나지잖아. 네, 그래서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많이 만나지게 되고,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여기는 산소량 많아. 그렇지만 뭐는 많지 않아. 영양염류는 많지 않아. 근데 난류는 영양염류는 많아. 그러니까 영양염류가 많고 물고기의 밥, 용존 산소량은 높고,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역이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그 아마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저기 이탈리아 얘네들 같은 경우들이 우리 지금 굴 같은 거 겨울에 또 김장철 되면 엄마들이 이제 한다 사잖아요. 생굴. 그지? 그래서 굴 사가지고 김치에 이제 새로 할 때 막 거기다가 해갖고 막 굴 먹으면서 우리 이제 보쌈 싸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생김치에다가 많이 먹잖아요. 그게 막 거의 대부분 김장할 때 그냥 기본 룰이잖아. 국룰처럼. 그렇게 굴을 먹어 제끼는 걸 되게 부러워한대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해산물들이 나는 나라야. 진짜 신선한 해산물들과 신선한 어류들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영국도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영국은 이제 이 얘네들을 이제 가공을 한다거나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형태들의 어류를 제대로 우리가 즐기는 것처럼 못 먹어. 막 조개구이 쉽게 먹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대. 엄청나게 놀래고 가. 솔직히 막 이게 뭐 조씨와 같은 그 영국의 얘네가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그 유튜브 찍은 거 보면 막 영국 애네들이 unbelievable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막 하는 경우들을 막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뭐 축복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으로 굴도 많이 나오고 싸잖아. 굴 되게 비싸. 거기는 이제 엄청나게 뭐 우리 캐비어도 좀 비싼 편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처럼 굴을 대. 걔네들. 우리가 비싼 거 먹고 있는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 엄청나. 그 흔한 걸 엄마 나 안 먹을래 하잖아 막.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막 못 먹는 거죠. 비싸서 못 먹는 형태인 거죠. 여튼 그런 형태로 우리는 조경수역이 많이 발달된 형태인데 이 전반적인 북반구의 해류의 흐름을 북반구의 대기의 흐름을 해류로 갖고 와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세계 지도를 잘 그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보면서 그려볼게요. 여러분 책에 258쪽의 윗부분 대기의 순환과 표층해류의 순환 부분이 지금 제가 얘기할 부분들에 해당하는데 보시면 일단 거의 뭐 세계 지도를 그린 느낌인데 여기 살짝 지워야 되겠어요. 지울게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대기의 순환과 해류의 순환 외우셔야 돼. 외우고 몇 개는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생기는 무슨 해류고 어떤 거는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해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 헷갈리게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보죠. 나의 그냥 그림의 실력으로. 이렇게 너무 내려왔는데 저기랑 대칭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북아메리카야.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칠레 해류 있고 이렇게 여기 남아메리카야.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효과음을 내야 좀 잘 그려지더라고. 태평양이야. 태평양. 그 다음에 있으면 뭐야 이거 호주야.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고 그죠? 북반구예요. 그죠? 정말 대충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엘니뇨 라니냐는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은. 자, 그럴 때 적도 반류라고 하는 그 아이도 되게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데요. 자, 지금 표층 해류 순환과 연결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면요. 이렇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봅시다. 여기 있죠. 북태평양, 여기가 지금 태평양이고 있고 이쪽은 대서양이에요. 맞죠? 태평양이고 있고 우리 북동 무역풍의 영향의 흐름 때문에 북반구 위쪽에서는 주로 어떤 바람이 부냐면 자, 표층 해류의 순환이 요렇게 흘러가는 북적도 해류가 있습니다. 오케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죠? 거의 위도 영도 쪽에 유사한 흐름으로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끊기게끔 표현해주니까 희한한데 이렇게 가는 북적도 해류가 있어요. 돼요? 자, 북적도 해류가 있고요. 남반구도 마찬가지. 남반구도 이 바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칭으로 이렇게 꺾여서 바람이 이동되어 가다 보니까 남적도 해류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남적도 해류입니다. 오케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는 이 0도와 30도, 북적도는 위쪽, 적도 위쪽이니까 0도와 30도 사이에 대기될 순환 북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표층 해류의 흐름이겠죠. 오케이? 남적도 해류도 마찬가지 위도 0도와 남반구 30도 사이에 이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해류의 흐름입니다. 표층 해류.
그죠? 자, 근데 이제 대륙들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잖아. 그지? 그리고 나름의 이제 튕겨나가는 힘에 의해서 바닷물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갈 때 표층 해류가 이렇게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해류의 흐름도 있어. 그걸 우린 적도 반류라고 해. 항상 바닷물은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그지? 해수면의 경사의 면에 의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해수면 경사의 흐름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표층 해류의 순환도 있기 때문에 가운데 얘를 적도 반류라고 합니다. 이 적도 반류는 엘니뇨나 라니냐 현상을 얘기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은 해두세요. 이 적도 반류는 대기 대수환 때문이 아니야. 대륙에 가로막혀서 부딪혀 튕겨나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 책에 보시면 북쪽도 해류 있죠? 남쪽도 해류 있죠? 그죠? 북쪽도 해류 있죠? 남쪽도 해류 있죠? 그 사이에 얘가 이렇게 가면 반대로 가는 아이가 있죠, 지금? 그죠? 반대로 가는 아이가 있죠? 그죠? 반대로 가는 아이? 그 반대로 가는 아이가 누구라고요? 적도 반류라고요. 돼요? 적도 반류 썼어요? 못 찾았지? 이게 북쪽도 해류고요. 이게 남쪽도 해류야. 그지? 그러면 얘네와 얘네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근데 대륙에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바람물 있죠? 얘가 북쪽도 해류라고요. 얘가 적도 반류라고요. 적도 반류. 왜요? 어? 학원이 왜요? 50분까지 오랬어요, 학원이? 좀 멀어서요? 알겠어요. 때 되면 시간 맞춰서 언니 갈래요? 네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누구 때문이다? 무역풍 때문인 거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북태평양 이쪽에서, 그죠? 이제 대륙에 부딪혔어요. 그럼 대륙에 부딪혀서 각각의 바닷물의 흐름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그죠?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꺾일 거예요. 꺾여서 여러분의 책에서는 크로시오 해류가 나타나고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가 나타나는데 북태평양 해류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아이입니다. 자, 북태평양 해류. 자, 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방향이에요. 편서풍. 30도하고 60도 사이에 편서풍. 그 다음에 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북쪽도 해류였어. 여기도 마찬가지.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연안에 가로막혀서 꺾여서 위로 올라가는 이 기류에 해당하는 게 쿠로시오 해류예요. 일종의 연안류입니다. 대륙에 가로막혀서 그것에 의한 반발에 의해 꺾이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형태로 흘러가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륙에 이쪽의 형태들로 북아메리카 쪽에서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 대표적인 해류가 있는데 그게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보이시죠? 캘리포니아 해류. 그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방향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생깁니다. 당연히 캘리포니아 해류 또한 뭐에 속하는 거야? 연안류에 속하는 거야. 연안류에. 가로막혀서 튕겨서 내려가는 형태. 자, 우리는 지금 주로 어디에 살고 있다? 여기. 북반구 위에 살고 있다. 따라서 북반구 위에 존재하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바다, 북태평양의 표층해류의 흐름이 시험에 많이 나와. 물론 그 표층해류를 전체적으로 대서양 쪽에도 땡겨와가지고 각각을 다 외우게끔 하는 이제 심화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도 물론 있어. 근데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그죠? 자, 여기는 지금 무슨 방향으로 이 고에너지들이 에너지가 과잉됐던 것들이 에너지가 부족한 이쪽으로 올라가서 순환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식혀져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그지? 에너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식혀져서 또 내려오는 거고, 그죠? 과잉된 에너지가 식혀져서 또 내려오는 거고, 맞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순환이 도는 거예요? 북반구에서는 지금 현재 시계 방향의 순환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시계 방향, 여기는 반시계 방향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남반구 쪽에서 남쪽도 해류가 있고요. 그 다음 남쪽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극 순환류는 이름이 순환이라서 순환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순환하지 않고 거의 직선 방향으로 북순환에 의해서 계속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이게 남극 순환유야. 이 순환유가 여기로도 들어가지만 이쪽으로도 들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안에 가로막혀서 이렇게 또 타고 올라오는 거지. 연안에 가로막혔을 때 이렇게 타고 순환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남적도, 그러니까 남반구 쪽은 어떤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고, 그죠? 여기는 아니 여기는 시계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구나. 반시계 방향이고 여기는 이제 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대칭척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해류야.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이렇게 표충순환의 그래프를 두고서 뭐 선생님이 빨간색과 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주로 선생님 빨간색은 뭐 난류, 파란색은 한류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색깔이 어떤 한류와 난류를 알려주는 건 아니야. 오케이? 색깔이 한류와 난류를 알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연안을 타고 올라갔는데 주로 저위도 에너지를 고위도로 퍼다주는 형태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난류인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고위도 쪽에서 낮은 에너지를 저위도 쪽으로 퍼다 내려주는 형태면 그런 한류인 것 뿐이야. 그지? 색깔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죠? 그리고 대서양도 마찬가지 멕시코 한류라고 해서 돌고 있는 그런 나름의 흐름들도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여러분 책에는 명칭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도 대서양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돌고 있잖아. 그지? 이런 방향. 똑같이 거의 시계 방향.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점. 북대서양 쪽도. 자, 그래서 이렇게 표충해류 순환까지를 일치를 시켜드려 봤습니다.